예, 저희가 내년까지도 좀 투자 가능한 종목들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날이 날이니만큼 배당주와 관련된 전략도 당연히 짜봐야겠죠. 오늘 더인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6일이지 않습니까? 네. 한번 얘기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오늘이 이제 막차인데. 1시간 또 안 남았죠? 예, 그러니까 버스 떠나려면 이제 1시간도 안 네,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MTN에서도 뭐 누차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배당을 받으려면 이제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주식을 팔지 않거나 네. 또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주식을 사거나 이런 네. 배당을 받게 됩니다. 우선 이제 올해 배당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 모집단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뭐 전상장사들 그 배당을 추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 많이 추정을 하는 게 뭐 중복해서 3군데 이상 증권사가 분석을 하는 종목이고 예. 작년에 배당했던 종목이고 그래서 한 235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이익 추정치를 살펴봤더니 순이익이 30% 정도 줄어날 거. 뭐 삼성전자도 많이 줄었고 지금 그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배당을 늘리기는 좀 적극적으로 늘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근데 이제 반대급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올해 본격화되고 있죠. 네. 배당 더 내놔라, 자사주 소각해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좀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건 스튜어드라는 건 이제 그 집사. 네. 그러니까 예전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자를 위한 이익을 대변해달라 이런 얘기고 또 이제 행동주의 펀드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갖고 배당이 적어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3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살펴봤더니 저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주당 배당금 그리고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배당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배당금 나누기 주가죠. 네. 곱하기 100한 건데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중간 배당, 분기 배당을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은 거의 좀 그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요. 예. 근데 상장사 58곳에서 올해 그 중간 분기 배당으로 9조 3,200억 원 정도를 배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보다 2.4% 증가한 건데 예. 대개 배당금 증가폭을 2.몇%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거랑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본다. 그래서 배당금은 적극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지만 전체 배당금은 늘어나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가 늘어나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살 것인가 말 네. 것인가. 왜냐하면 배당을 또 받을 이제 것인가 말 것인가. 배당 낙도 우리가 고려는 네, 해야 네, 되니까 좀 어떻게 의견 갖고 계세요? 우선 배당 수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235곳이라고 얘기를 했고 예. 코스피에 대한 배당 성향은 이제 그 거래소에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올해는 배당 성향이 당연히 안 나왔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좀 살펴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가 1.6% 정도 됐었어요. 지금 파란 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배당 수익률입니다. 빨간 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기말 국고채 10년물 금리예요. 근데 작년 수준의 배당만 유지하더라도 국고채 실세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됐죠. 예. 이게 뭐 금리가 떨어져서 이런 현상이 뭐 배당을 늘려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이것만 보면 배당은 무조건 받아야죠. 두 번째로 이제 그 배당과 그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 배당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2천만 원 넘어 다른 배당 금융소득과 합쳐서 그 부분도 일단 고려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배당부 내일이면 이제 이론적으로 배당락이 이루어지는 날인데요. 네. 배당락 이후에 얼마 만에 빨리 좀 배당부 시세를 회복을 할까? 이걸 한번 좀 따져봤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당일날 대부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그 배당부인데 그 배당락 시세가 오늘 종가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거 지수로 상관없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당 많이 하는 KLX 고배당 50종목을 살펴봤더니 대략 많이 걸릴 때는 15일에서 16일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날짜로 따지면은 1월 대략 한 20일 정도 되더라고요. 이때 이후로 근데 20일 기다려서 배당금 받는다 그러면은 그 배당부 시세 회복한다 그러면은 배당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거는 배당 많이 하는 기업들 전후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밀착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당락이 생각보다 크게 이루어졌는데 수급이 들어온다. 거꾸로 배당락을 이용한 매수 찬스가 되겠죠. 예. 지금 현재 고배당 예상되는 종목들을 좀 그 시장에서 회자되는 종목들은 좀 꼽아봤는데 두산이라든지 뭐 쌍용양의 기업은행 특징적인 거는 수급이 외국인들은 은행주
종목들을 사고 나머지는 다 기관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대략 KB금융이나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좀 좋은 종목들인데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배당을 받을지 말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당락이 일어났을 때 이게 매수 찬스인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밀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에 밀착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올해는 그런 찬스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배당락이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역설적으로 신규 매수를 해서 배당과 관계없는 투자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어떤 저점 매수 구간에서의 투자 전략도 또 새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내일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배당 지수 그 회복 기간에서도 나온 것처럼 코스닥은 다 최근 3년 동안 다 하루 만에 회복이 되는 당일, 거였잖아요. 예, 예. 그게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그러니까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면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배당락에서 손해 보는 일은 없었다라고 어떤 자료와 그 앞으로의 전망을 해드리면서 투자 전략 세워드렸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소장님께서도 배당주 받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또 배당주 전략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이슈에 대해서도 한 가지 보자면 디지털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프랑스에 이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예. 좀 이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유럽 간의 전쟁이 이제 더 격화되는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디지털세라는 게 이제 회사는 세금 적게 매기는 나라에다 두고 예. 그리고 돈은 딴 데서 벌고 이런 식이 예전에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회사 주소 놓고선 딴데 막 세계적으로 투자하고 막 이랬잖아요. 세금 네. 적게 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두 아일랜드라든지 룩셈부르크가 세금이 싸요. 근데 여기다가 본사 놓고선 유럽 각 지역에서 이제 그 돈을 수익을 거두는 건데 그거 세금 내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이미 7월부터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올해 연말로 해서 올해 1월 역산을 하고 올해 것부터 받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그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기로 했다. 예. 영국에서는 총선 공약이 있기 때문에 4월 정도는 또 도입이 됩니다. 줄줄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EU 국가들 다수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찬성하는 분위기고 이외 국가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IMF에서 중재에 나서곤 있어요. 그 각각 지금 세금 매기는 것도 세율이 다 틀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원만하게 좀 합의안을 만들자 이렇게 하기 나오고 있는데 차들이 다 커갖고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프랑스에 대해서는 보복관세를 12월 4일 날 매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매기는 건 아니고 와인이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세금을 매기는데 1월 달에 공청회를 거쳐서 예. 좀 그 매기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어떻게 변할지 좀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지금 빨리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보복관세 매기는데도 프랑스의 사례로 봐서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참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국과 유럽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유가 디지털세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증시가 좀 타격을 받아가는 것처럼 물론 그 수준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어떤 디지털세에 대해서 강론이 펼쳐지면 네. 증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번 충돌이 있었던 게 에어버스와 보잉 네. 서로 보조금 줬다고 이제 서로 간에 주장하면서 너네 불법이다 이렇게 우기는 건데 지금 FTA 미국과 EU 간에는 타결될 조짐을 전혀 보이질 않고 있는데 막말로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제일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동차세 매기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좀 그 유보되고 있어요. 이게 안 나온다면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까 이제 김영롱 앵커가 대장 기업들이 이제 미국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로 가파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네. 12월 달 등락을 살펴봤더니 애플이야 뭐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보다 지금 더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예. 아마존이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빼고는 그렇게 크게 충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좀 이런 한간의 뜻을 좀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 가파 기업들이 네. 애플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약간 친화적으로 나왔는데 네.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랑 안 친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지금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지지자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로 봤을 때 디지털세 나오고 이러면은 뭔가 막 세게 막 질릴 것 같은데 안 질르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 지표도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미국의 이제 그 산업 생산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 예. 무엇보다도 좀 유럽 같은 게 독일 경기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 국채 금리가 8월 바닥 찍고선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글쎄, 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오히려 그 디지털세 따윈들은 도입에 따른 좀 부담감보다는 조금 더 좀 그 위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월달에 이게 이슈화는 분명히 될 텐데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디지털세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한번 평을 해봤고요. 이번 한 주 전체적인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코스피는 조금 전에 그 코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초청했는데 이 그 코스피의 대형 제약주들 쌍끌이 매수가 확 눈에 들어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뭐 한미약품 같은 종목도 좀 그 쌍끌이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정도 한번 좀 현재 수급으로 좀 살펴볼까요? 그 셀트리온은 오늘도 쌍끌이 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큰선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수급은 양호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수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코스닥에서 한번 좀 살펴봤더니 코스닥은 그 기관 사는 종목이 1등부터 5등까지가 바이오주예요. 지난주랑 별로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코스닥 바이오주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게 코스닥 수급성에서 굉장히 12월 달에 특징적인 게 금융투자, 증권사 상품이죠. 네. 지금 오늘까지 11일 연속 사고 있는데 12월 달을 들어서 단 하루를 빼고는 매일 사고 있어요. 근데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매도 많이 하는데 프로그램 매수액 한 2천억 정도, 전체 5,800억. 3,800억 정도는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 투자가 코스닥에서는 어떤 수급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수급 전략 세우시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 동향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현 시점에서 투자 전략도 한번 잡아주시죠. 지금 대장주가 선뜻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나온다는 얘기는 대장주는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눌림목을 받고 있고 하이닉스가 다시 눌림목 위에 다시 생성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쪽을 제외하면은 시세의 연속성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 분야. 그러니까 대장주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럴 때는 쫓아다니면서 매매하면은 거의 뭐 수익이 안 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이럴 때라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중기 접근 전략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중장기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 들으면서 수급 상황도 그리고 투자 전략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인트의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